쿠팡이 지금 매출이 올해 한 20.5조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40% 매출이 올라갔지만 영업 손실이 너무 커졌어요. 작년에 2배입니다. 쿠팡은 아마 1조 미만을 줄이면서 계속 줄여나가는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흑자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쿠팡의 뭐 대표도 만나보고 다 제가 이제 만나보면은 강한 자신감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또 이제 분기별 5조 이상의 매출이 계속 이제 충성 고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에 20조 이상의 매출이 되면서 이제 이마트와 더불어서 한국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이제 유통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마트의 성장률과 쿠팡의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은 내년부터는 한국의 가장 1위 기업이 쿠팡이다, 매출이. 그렇게 본다면은 쿠팡의 어떤 상징적인 가치가 더 커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 가장 핫한 이커머스 기업이죠. 쿠팡 마켓컬리 오아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쿠팡은 올해 뉴욕 증시 상장을 했고, 마켓컬리 오아시스는 내년에 국내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고자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유통물류계의 핫한 책이죠. 네, 바로 이 책인데요. 빅블러 시대 유통물류 글로벌 미래비전의 공동 저자이신 한국유통포럼 조철희 회장님과 전 한국유통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숙명여자대학교 서용구 구소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회장님부터 네. 가볍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통물류 글로벌 20년 이상 하고 있는 조철희 박사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서용구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쿠팡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쿠팡이 상장 첫날 63.5달러의 주가에서 최근 12월 27일 기준으로 30달러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처음 네. 교수님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뭐 금년 3월에 쿠팡이 상장을 미국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에 상장한 게 한국의 이제 뭐 유니콘 기업 역사상 가장 큰 이제 시가총액을 만들었다는 면에서 그 한국의 유니콘 역사를 새로 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쿠팡이 사실은 공모가가 35달러였기 때문에 공모가 35달러에서 상장하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쫙 올라서 뭐 그 63달러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은 이제 뭐 반토막 났다 그러지만 시총 100조를 거의 달성하다가 다시 55조로 떨어져서 반토막 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반토막 난 게 아니고 뭐 거의 공모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쿠팡이 이제 기대치보다 많이 올라간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기업들은요, M&A 할 때도 보면은 주관사 역할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주관사 기업 가치 올려준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수익 안정 성장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장성은 너무 빨리 커졌어요. 근데 이제 분기별로 하면서 매출은 아마 올해 좋은 20조는 넘어갈 것 같은데, 수익 구조, 영업 손실이 아마 1조 5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관해서 이제 또 급등 급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30달러 요즘 이제 이 레인지에 있는데 25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5달러 방어선 무너지면 더 떨어지고, 지금 30달러 레인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35를 치고 올라가면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5선을 치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반토막이 났다는 해석보다는 쿠팡이 한국 역사상 그 유니콘에서 가장 큰 기업 가치를 만들었고, 지금 뭐 적자가 계속되지만 아무래도 그 아마존을 가장 연상케 하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되죠. 아마 올해 이마트도 매출이 작년에 22조에서 24조 나오는데요. 기업 가치가 한 4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에 비해서 엄청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쿠팡의 최대 주주인 비전펀드는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그동안 강조해왔습니다. 네, 지난 9월 쿠팡이 지분 9%를 매각했고 2대 주주인 그린 옥스캐피털도 지분을 매각하면서 대주주 엑시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네,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때 이제 쿠팡이 타이밍이 상당히 안 좋은 타이밍에 주가가 거의 폭락한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쿠팡의 지분에 이제 비전 펀드 손정희 회장이 갖고 있는 게 한 3분의 1 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소프트뱅크 관련해서 비전 펀드도 해외 이제 뭐 중국이나 대만, 미국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이제 투자 자금이 많이 빠진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면서 하는데 아마 약 2조 원 정도를 매각했기 때문에 네. 이제 10% 전후거든요. 그리고 또 2대 주주도 같이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제 공모가 주식을 매각하는 타이밍이 이제 그 열리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아마 일시적으로 조정 국면을 보면서 아마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무래도 뭐 쿠팡이 그 일대 주주인 우리 손정의 비전 펀드가 이제 어느 정도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때 주가가 흔들거렸는데 그다음에 2대 주주인 그린 옥스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한 5천만 주 팔면서 4조 6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았더라고요, 하나로.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죠. 뭐 55조짜리 회사에서 그 정도의 이제 그 10% 정도가 이제 매각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이제 하락한 면도 있지만 동시에 또 조지 소로스, 유럽 최대 조지 소로스 펀드가 또 매입을 했고 그 다른 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1대, 2대 주주는 팔았지만 또 다른 분들이 또 많이 쿠팡에 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지금 이제 그 상장가가 이제 55조였는데 지금 현재 55조 원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금년 말에 그래서 사실은 뭐 목적을 달성했다고 일단은 뭐 보여지고요. 네. 쿠팡은 지금은 적자 기업이지만 이게 의도적인 적자냐 이게 실제 실력이 그러냐 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왈가불가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의도적인 적자라고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봐야 되지 않나. 네. 네. 교수님. 네네. 아니, 한 5시, 6시에 이제 미국에 이제, 저희 뉴욕 증권의 장을 마감하는데요. 어제, 그러니까 12월 28일 날 29.52달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 517억 300만 달러로 61조 원 정도 방어는 유지했는데, 요게 이제 쿠팡이 앞으로 내년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게 참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주주 엑시트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유럽 최대 기업 그리고 기관 투자들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신다고 두 분 다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올해만 4차례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총 금액은 1조 3,8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업계에서는 물류 투자 측면이라는 추측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네, 뭐 아무래도 쿠팡이 최근에 이제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해가지고 2021년에 지금 이제 물류센터를 경상도하고 전라도 쪽에 짓고 있잖아요. 계속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확장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투자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네. 의도적인 적자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우리 쿠팡의 뭐 대표도 만나보고 다 제가 이제 만나보면은 강한 자신감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은 좀 그 쿠팡이 이제 화재 사건이 있어서 네. 굉장히 그 마이너스적인 해가 될 수도 있었지만 네. 또 이제 분기별 5조 이상의 매출이 계속 이제 충성 고객들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에 20조 이상의 매출이 되면서 이제 이마트와 더불어서 한국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이제 유통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마트의 성장률과 쿠팡의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은 내년부터는 한국의 가장 1위 기업이 쿠팡이다. 매출이 그렇게 본다면은 쿠팡의 어떤 상징적인 가치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마 코로나가 작년부터 안 왔으면 쿠팡 상장한 타임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쿠팡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손정희 이제 비전 펀드로 30억 달러를 받아갖고 그 투자 자금을 이제 기업들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을 다 소진했어요. 이 타임에서 좋은 타임에 이제 뉴욕상에서 주관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시가 69달러까지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시드머니를 한 4조 5조 원을 갖다 이게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국내 시장을 무조건 물류센터 최근에 뭐 인력 고용 임금 많이 주고 네. 택배 3자물류 사업을 한다고 다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기업은 움직일 때 명암이 있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근데 덕평 IC 저도 뭐 이제 물류센터 많은데 가보지만은 그 화재가 너무 커요. 그래서 거기에 한 2,500의 영업 손실이 고전이 아직 안 된 상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있는 중부 밑에 호남 경상권 계속 지금 물류센터를 대형 짓고 있어서 이 부분에 들어가는 돈, 인력 관련하다 보면은 계속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국내 기업 가치도 올려야 되고 방어해야 되지만 자금 조달 너무 중요한 타임이죠. 그래서 계속 지금 쿠팡은 이 상황을 갖다 연속으로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네. 네. 두 분 다 물류 투자 측면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이어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추측하는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팡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을 살펴보면 약 4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나 증가했습니다. 3분기 영업 손실은 약 3억 달러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흑자 전환 시기나 앞으로의 가능성 어떻게 보실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이게 그 쿠팡이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면은 주가가 한번 굉장히 힘을 받을 모멘텀이 생기는 건데 네, 그게 맞습니다. 뭐 2024년이냐 2025년이냐 이제 굉장히 이제 예측하기 힘든 이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근데 이제 그 지금 주가라고 하는 게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주식 30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말할 자격이 없는데 그 보통 이제 퍼라고 하는 주가 수익비,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비율로 많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지만 이런 유니콘 기업들은 그게 잘 안 되고요. PSR이라고 주가 매출액 비율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20조 매출인데 올해 2021년에 20조 매출하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이제 60조다. 곱하기 3 가까이는 안 되죠. 2.5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 정도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아마존이 그런 식으로 그 1999년 정도에 2.5배 정도를 한 걸로 봐서 아마존의 1999년에 아마존을 살 수 있다면 사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예, 그래서 살 것 같은데요. 아마존이 지금 이제 주가를 보면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쫙 지금도 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한국의 GDP 2,000조보다 더 큰 시가총액을 지금 갖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이거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뭐 한 2025년 정도가 흑자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건 모르죠. 그렇죠. 네. 네네. 선생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뭐냐면요. 자, 아마존은 이제 94년부터 제프 베조스 CXM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 시장의 유통시장을 마켓쉐어를 확대한 상황이고요. 한국은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인수한 이마트 신세계가 있지만요. 전 유통시장 볼 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쿠팡이 지금 매출이 올해 한 20.5조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올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 분석 포함해서 저도 한번 이제 결론 앞으로 예측을 하면은 올해는 한 40% 매출이 올라갔지만 영업 손실이 너무 커졌어요. 작년에 2배입니다. 내년에 이제 영업 손실이 한 1조 원을 방어하는 게 큰 목표인데,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호남권, 영남권 물류센터 투자죠, 뭐 택배, 3PL, 3자 물류, 지금 최근에 이제 해외 사업한다고 뭐 중국 얘기도 나오고 있죠. 싱가포르 얘기 나오죠. 대만 얘기, 그 다음에 일본의 도쿄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은 비용이 투자하고 꼭 고급 인력을 계속 쓰다 보면 인력의 인건비하고 세팅, 물류시설, 안정화시설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쿠팡이 흑자가 돌아서는 어떻게 보면, 그쵸. 서 교수님 말씀하신 2025년을 잡아도 좋지만은 쿠팡은 아마 1조 미만을 줄이면서 계속 줄여나가는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흑자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그쵸? 맞아요. 네. 아니, 너무 그냥 적자폭이 크잖아요. 그쵸? 서 교수님. 2025년은 우리가 팔로우업이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측할 수가 있죠. 3년 후는 세상을 이제 그렇게 이제 기업도 이제 중장기 비전이 있으니까. 그렇죠. 요즘은 1년 예측이 힘들어요. 그렇죠. 네, 애널리스트 맞습니다. 힘들고 아마 그렇게 방송 많이 하시는 서교수님도 힘들지 않나요, 요즘? 예측 안 하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진짜 6개월 이상 예측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3년 뒤 2025년으로 네, 한번. 3년 뒤가 아니라 4년 네, 4년이네요. 4년 뒤죠. 네, 그렇게 되네요. 네,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두 분 다 언젠가 흑자 전환이 되겠다라는 그래도 긍정적인 미래로 봐주신 것 같은데. 아마존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그렇습니다. 역사를 네. 따라갈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을, 저도 이제 글로벌을 한 30여 년 하면서요. 저는 이제 기업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기업한테 힘을 실어서 앵커리 주는 게 제 역할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마 그런 모멘텀을 갖다가 지금은 투자하면서 이렇게 꺾이지만은 반등하는 시점 반드시 쿠팡, 누가 고민할까요? 쿠팡의 CEO들, 또 참모들, 임원들이 최고 고민 많이 안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질문들에 대해 답해주시는 것도 막힘없이 술술 얘기해주시고 너무 전문가스러운 그런 말들이 막 엄청 신뢰감이 막 오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두 분은 이 분야에서 일도 정말 깊고, 네, 많이 하셨던 만큼 인맥도 정말 넓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네,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뭐 칭찬해 주니까 사람들은 많이 만나죠. 네, 네. 인맥도 굉장히 넓으시다고 들었는데 특히 쿠팡 내부에 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사장님도 네, 저는 뭐 언급을- 제자들이 쿠팡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네, 그래 네. 교수님이시다 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 두 분께서 알고 계시는 쿠팡의 내부 분위기나 전략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쿠팡이요? 네,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쿠팡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가는 오해를 많이 네.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모든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의 본사를 가지고 설립된 회사고 네, 미국의 그렇죠. 자회사죠, 사실. 네, 예. 그리고 이제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 원래 이제 이제 나스닥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뉴욕으로 바꿨다 그러는데 네. 하여간 그 미국에서 상장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빅 리그 효과라 그러는데 한국에서 상장했으면 10조 이상의 가치를 도저히 평가받을 수 없는 유니콘 기업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 갔더니 거의 100조를 한번 돌파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야 10배 이상. 그래서 손흥민이가 영국에서 15억을 받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네.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이 대구 FC 세징요라는 선수인데 10억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네. 손흥민이가 150억 가까이 받잖아요. 네. 15배 차이가 나는 네. 똑같은 축구 선수인데. 그래서 네. 쿠팡이 이제 한국에서만 사업 규모가 뭐 물류센터 150개라고 그러는데 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근데 이제 또 쿠팡이 또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신비스러움이 그 매장 하나 없이 20조를 달성하는 것도 굉장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또 이게 굉장히 법률적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예. 김현정의 우리 변호사였던 사장님이 2022년에 강한성 대표가 갔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 김현정 법무팀에 네. 한 40-50명이 뭐 이렇게 갔다고 해서 네. 그 법무팀이 웬만한 로우펌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그렇죠. 이 플랫폼 기업의 이런 법적 규제 그리고 뭐 많이 또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뭐 화재 사건도 있지만 그다음 5만 5천 명을 우리나라에서 네. 지금 상장해서 3위 정도의 네. 고용 인원을 갖고 있고요. 기그 노동자라고 뭐 일식 노동자들 수준 더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물류센터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네. 신비스러운 만큼 위험 요인도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내부에서는 이번에 타운 미팅 같은 걸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내부인들한테 이제 쿠팡맨이 쿠친으로 네, 쿠친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네. 쿠친들한테도 주식을 나눠준다고 그러면서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왜냐면은 그렇죠. 화재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큰 네. 기업의 지금 이제 재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화재 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자 사이드에서 보면은 쿠팡에 저도 이제 쿠팡 고객 중에 한 명인데 우리 객단가 또는 작년 대비 매출을 보면은 거의 5배 이상 쇼핑한 것 같거든요. 네, 늘어나고 네, 있어요. 너무나 맞아요. 이제 결제도 편하고 해서 맞습니다. 쿠팡을 사랑하는 소비자들의 수가 알겠습니다. 절대 수도 늘고 있고 객단가 늘고 있다. 그래서 그래요. 40% 이제 네.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아, 늘 네. 증가가. 그래요. 네.